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일 겁니다. 이 베이징이 제2의 우한이 될 것인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확산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좀 상상을 해보면은 대북 리스크하고도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화동사범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국제법학과 박사이신 우수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한번 나오시고 또 네. 오랜만에 뵙는데 이슈가 또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7명 아까 보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지 시장 네.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또 왜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공교롭게도 신파디 시장이라는 것은요. 중국어로 신파디라는 것은 새로운 기원지, 새로운 발상지라는 뜻입니다. 네. 참 공교로운데요. 베이징 안에서 최대의 농축수산물 시장입니다. 베이징시에서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의 약 80%를 이곳에서 공급하는데요. 문제는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준전시 체제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하던데 신규 확진이 27명이 베이징에서 늘어서 100명 선이 지금 다시 넘어가고 있네요. 이것이 이제 초기 우한 지역의 확산과 비슷하다라고도 평가들을 하던데 중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베이징에 대한 그 어떤 중요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베이징 분위기는 현재 좀 어떠셨습니까? 네, 그 베이징에서 지난 4일간 79명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아무래도 수도라는 베이징이라는 곳에서 집단 발병했다라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들이 모여 사는 쪽난하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파디 시장이 위치한 펑타이구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곳을 뭐 강력하게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등 그야말로 준전시 상태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한 10분여 전에 이제 27명이 더 늘어나고 100명을 넘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서 자, 11일 확진자부터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국내에서도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당국이 이제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기나 연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냉동 수산물에 대한 뭐 그것을 처리하는 도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또 파악이 됩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깜깜이 전염이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된 고기를 섭취해서 감염이 확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어류에서 포유류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기 때문에 당국은 바짝 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어류에서 포유류의 감염이라면 굉장히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스피로버라 그래서 종간의 이동인데 현재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 종간의 이동이 명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고 그건 연구자들이 파악하는 네. 거니까. 네, 그다음에 자, 이 사태가 이제 우한의 초기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들을 자꾸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리스크를 좀 고조시키는 분위기인데 어떨까요? 이 여러 가지 보도들 내용 보면은. 네, 그 우한과 같이 시장에서 뭐 돌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우한 사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중국 당국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애써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한 사태라는 표현을 쓴다면요. 우한 사태의 총 책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었고 네. 그다음에 긴급 대책반의 반장으로서 사태를 풀어나간 실무 책임자는 리커창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경 사태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북경 사태의 총 책임자는
리커창 총리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인 부총리, 네. 부총리 중에 한 사람인 순커란 총리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경시 당국이 실무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한 사태처럼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은 없고 우리는 이미 우한 사태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은 양해를 거쳐서 종식 선언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오리무중 일파만파 확산되게 된다면요. 국제사회에서 또 중국이라든가 중국인 깊이 중국 책임론이 불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은 그걸 걱정해서라도 이것은 우한 사태까지 전혀 번질 수가 없고 우리는 실무 레벨에서 국가 총책임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연출이기도 한 것이죠. 네. 보도를 보니까 이 심파디 시장을 거쳐간 대략적인 한 9만 명, 수만 명의 인구를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핵산 검사라는 표현을 그들이 쓰더군요. 그만큼 이제 뭔가 투명한 공개와 빠른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이 이슈가 V자형 반등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감 이것을 깎아내릴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떨까요? V자형 반등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것인지 질문 자체가 조금 우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직은 그 예단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그 V자 반등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더 대규모로 확산되면은 V자 반등의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겠습니다만 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V자 반등에 근접한 것은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경 사태가 얼마나 조기에 뭐 통제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V자 반등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가 확대되면은 사실 미국과의 그 분쟁 이슈가 조금 내려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당장 급한 불이 있으니까. 뭐 미국과의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파악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은 투닥거리는 게 약간 물러선 것 같긴 한데. 그 미중 패권 대립 측면에서 이 북경 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은 뭐 트럼프 다루는 방법을 알았고 미국이 무딘 칼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네. 상당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뭐 밀어붙일 정도로 제정을 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또 갑자기 복병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수도 북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이라는 것을 미국이 또 집요하게 중국 입장에서는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그래서라도 초창기에 강력하게 중국 특유하게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대처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 투영을 시켜봤을 때 사실 두 가지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슈하고 지금 또 시장의 초미의 관심은 대북 리스크입니다. 뭐 일단 방한 이슈부터 먼저 다룬다면은 이게 이제 사태에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또 확산이 된다면은 방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요. 네. 중국이 우리만큼 적어도 우리만큼 원하는 사안입니다.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중견강국 한국을 빨리 방한해서 한국 민심을 다독거리고 한한령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한테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목매다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중국한테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덜 취하게 되거든요. 시진핑 방한 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경 사태가 언제 진압되냐,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조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가능한 한 우리 관계 당국자들이 약간 미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네. 중국은 우리만큼 방안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그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이벤트인데 코로나가 복병이 될 수도 있는. 근데 한 일각 생각해 보면은 사실 중국이 만약에 저렇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내부를 정립해야 되는 상황 이럴 때 만약에 북한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도발 쪽일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뒤에서 이제 형님이 난리가 났는데 앞에서 아우가 막 형아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북한이 지금 강경 구두 발언은 계속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좀 이렇게 추론하시기에. 네. 그 북한 같은 경우는요, 뭐 중국에게 뭐 경제적으로 우리 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약 95% 정도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을 무시하고 그냥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들어주지 않는 걸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취하고 나온 것은 철저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협상 국면에서 중개자하고 촉진자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미국에 치우친다.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강경 발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북한을 좀 봐다오. 너네 이제는 180석의 그 여당이 됐으니까 미국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우리 함께 자발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죠. 예,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형식의 아주 국지적인 도발의 모습도 저는 보이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사후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못하게끔 얘기는 하겠지만 사후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게끔은 하겠지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대남 전략과 대중 전략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미국에 좌우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표현하기는 과거 같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많이 그런 토론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이라도 본다면은 지금 사실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고 자급자족하기에는 어렵고 식량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교류는 안 되고 있고 뭔가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짜증날만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북한의 그만큼 절박함을 투영한 것이거든요. 국제평가사인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 컨설팅에서 그 발표한 전망치에 의하면요. 북한은 1997년에 그 고난의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마이너스 6.5% 성장했는데 그 이후 2020년은 약 마이너스 6.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날 좀 보소, 우리끼리도 좀 생각을 합시다. 라는 식으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경적 그 자세를 취하고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깨자가 아니라 판을 다시 정립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 수 있겠군요. 물론 반응들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베이징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북한의 상황을 볼 때 남북이 스스로 개선하기 쉽지 않으니까 북한은 우리 중국한테 많이 의지해 있고 따라서 중국은 한중 관계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게 그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중국도 필요하다면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니까 이 국제관계에 아주 올해 하반기가 격변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시간이 또 아쉽네요. 52분까지만 해서. 사실 영세 중립국 이런 얘기도 굉장히 또 위험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뭐 내용 자체를 정립해 보자면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차분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국 산동대의 우수군 객자 교수가 오늘 중국 관련돼서 이야기 좀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